네, 소믈리에님 기억에 남는 댓글도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앵그리버드. 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네, 소믈리에님 오늘의 게스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바로 네. 여러분입니다. 어색해. 어색하죠? 네. 와. 와, 아, 뭐지 이 어색함은? 네, 예.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지금까지 이제 와지트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와지트가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요. 소믈리에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나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 촬영 때 소믈리에에 대한 모든 것. 그거 2편입니다. 1편은 와인의 가성비에 그런데 대해서 제 있었죠. 기억으로는 네. 소믈리에에 대한 모든 것을 먼저 촬영한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첫 촬영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고 시작한다는 그런 설레임과 함께 되게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좀 이야기했었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던 그런 짤들이 지금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네. 재미있게 기억이 송기범 남습니다. 소믈리에가 좀 네. 그리워지는 순간이네요. 뭐 요새 굉장히 바쁜 것 같더라고요. 뭐 잘 지내고 있겠죠. 강을 건넌 우리 기범 소믈리에. 네. 송 소믈리에님 예, 보고 싶네요. 보고 싶네요. 네. 보고 계시나요? 네,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개인적으로 피노누아 편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와인이 정말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 끝나고 취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매번 취했잖아요. 네, 그 편은 유난히 피노누아 재밌었어요. 편? 네, 피노누아 편. 그때 무슨 와인 마셨지 우리? 피노누아 때 네. 부시아 주브레 샹브레땡 네, 마셨나? 그 자료화면 띄워주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뭐 제가 지금 일 시키는 거야? 그럼 소믈리에님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와지트 잘 보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요새 약간 한 번씩 이렇게 먼저 인사해 주세요. 좀 쑥스러운데 와지트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호스트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저도 이제 회사에서는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약간 인싸라는 소문이 돌던데. 네. 뭐 거의 회사에서 네. 준연예인급이라는 무슨 그런 소리십니까?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니에요. 네. 또 어디 가서 돌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대망의 첫 댓글은요. 자, 몬테스 알파 편이에요. 네, 엔트리 라인과 플래그십 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꼭 몬테스 알파로 국한되지 않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플래그십 와인이 될수록 공정이 까다로워지거나 좀 귀한 포도를 사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각 그 와인들의 이제 등급별 차이가 이제 포도 밭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정의 차이라고 하면 그 양조 과정에 있어서 뭐 저온 발효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 포도의 향미를 더 잘 간직을 하면서 우아함이나 섬세함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통에서 숙성을 하느냐, 오크통, 오크 배럴이죠. 어느 와이너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엔트리급, 뭐 중간급 그리고 이제 플래그십 그런 라인으로 갈수록 와인들의 포도 밭의 차이, 거기서 비롯되는 포도 품질의 차이. 여러 그런 공정들의 양조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몬테스 알파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네. 엠버서더 연락 왔나요? 진짜 궁금해서. 몬테스요? 예. 몬테스 알파. 연락이 왔습니다. 오, 되셨나요, 엠버서더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엠베서더는 아니고 네. 마승철 회장님이랑 통화했어요. 와. 마승철 회장님께서 그 몬테스 편을 보시고 굉장히 좀 약간 감명 깊게 보셨다고 고맙다는 그런 뜻을 전달해 주셨고요. 근데 엠버서더는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요? 네. 몬테스 와이너리 같이 가자고 오, 해주셔서 네.
저는 안 데려가시나요? 그 이번에 회장님 오시면 한번 잘 말씀 한번 해보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왜 같은 와인이어도 네. 가격이 천차만별일까요? 그리고 음. 그 다이닝에서 와인 리스트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네. 무엇인지 댓글 네네. 남겨주셨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와인이 정찰제가 아니죠. 언제 와인을 수입을 하느냐,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 각각의 유통 경로에 따른 마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이닝의 경우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요새는 근데 많이 해요. 그런가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 왜냐면 가격이 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고 예, 빈티지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의 빈티지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빈티지가 뭐 1년도 안 돼서 막 바뀌고 하니까 인쇄를 찍고 나면은 또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일부러 이제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다이닝은 시중의 가격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와인 리스트가 좀 많거나 가격이 좋은 레스토랑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거는 너무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대신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아시안 레스토랑 50? 뭐 이런 아니면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도 그런 레스토랑들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미쉐린에서도 소믈리에 어워즈가 있고 와인 리스트가 훌륭한 레스토랑들을 발표를 하고 아니면 유명한 소믈리에들이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나요? 그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네.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뭐 한 곳을 딱 추천하라면 저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81층에 비체나 비체나를 추천을 하고 싶네요. 일단 뷰가 좋아요. 거기서 그 소믈리에님 성함 말씀하면 좀 더 주나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서 네. 노태정 소믈리에 추천으로 왔다 네. 하시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와인 이름에서 샤또란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누구나 샤또라는 네이밍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샤또라는 말은 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성주들이 거주하던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인 양조 시설을 갖춘 양조장을 의미합니다. 와이너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의 그런 와이너리를 보통 샤또라고 하거든요. 와인 라벨에 있는 샤또만 보고 야, 샤또 써 있어. 저거 좋은 와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샴페인을 다른 지역에서는 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샤또는 그 개념과는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 그냥 샤또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프랑스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겠다. 아니면 그런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좀 표방한다던가, 아니면 좀 나는 그냥 샤또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군요. 누구나 네. 쓸 수 있습니다. 저 그래서- 샤또 회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번째 질문 가볼까요? 와이너리 하나 차리셔서 네, 샤또 회원으로. 샤또 뭐 이런 거 샤또엄. 분위기가 되게 좀 네, 샤또밥. 네? 뭐 하시는 거죠? 네? 네, 비슷한 질문으로 프랑스 와인이 아닌데 프랑스 도멘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와인은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도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샤토라고 사용하듯이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이제 도멘이라고 합니다. 와이너리를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 도멘 샹동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모에떼 샹동이 호주에 진출해서 만든 와이너리를 도멘 샹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까 제가 샤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멘 회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을 수 있고요. 네. 네, 소믈리에님이 과메기의 와인을 페어링 한다면 어떤 와인 드시겠어요? 일단 과메기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좋아하세요?
네, 다시마랑 김이랑 싸서 맛있죠. 그럼 과메기에 만약에 와인을 페어링 한다면 어떤 와인이랑 드셔보시겠어요? 상상이 잘 안 가긴 해요. 워낙 비리잖아요, 과메기가. 과메기가 비려요? 비리죠. 샤블리? 샤울리? 비리다며 과메기가. 저는 보통 근데 과메기는 과메기랑은 소주 보통 많이 그쵸, 드시잖아요. 깔끔하게. 저 수정할래요. 네. 샴페인이요. 샴페인. 네, 샴페인도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예. 그런데 과메기의 향도 좀 강하고 과메기를 먹을 때 우리가 그 초장 찍어 먹잖아요. 네. 예. 그리고 미역이라던가 다시마 끝에서 오는 그런 비릿한 느낌 때문에 좀 결과적으로는 비립니다. 어떤 와인이랑 먹어도요? 과메기에는 와인보다는 역시 이제 소주죠. 소주나 아니면 쉐리 중에서 피노 쉐리라고 있습니다. 그 쉐리가 이제 피노타입과 올로로소 타입이 있는데 피노타입이 약간의 이제 아몬드 향과 좀 솔티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그런 주정 강화 와인이고요. 그 피노 쉐리 중에서도 이제 만사니아라고 있어요. 약간 해안가 쪽에서 만드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과메기랑 페어링 하기에는 와인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또는 이제 뭐 로제 스타일의 와인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네. 과메기랑 그냥 소주 잡수십시오. 컨벤셔널 와인과 내추럴 와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명확하게 다루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내추럴 와인은요. 포도의 이런 향과 맛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철학을 갖고 만드는 와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 어떤 화학적인 그런 물질이나 그런 양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반대의 개념이 이제 컨벤셔널 와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왔던 방식이 바로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가닉 와인이나 이제 유기농 와인이죠. 그리고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은 또 내추럴 와인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오가닉 와인과 그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은요 재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요. 내추럴 와인은 재배와 그리고 양조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까다롭네요. 내추럴 예, 와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에서는 오가닉 와인이나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에 대한 그 규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재배에 대한 부분이고 양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 와인은 역사가 정말 긴 주류인데 그 고대 중세 와인과 현재 와인의 맛이 다를까요? 문헌상으로 보면은 네. 이제 고대 중세까지의 와인의 품질은 사실 지금과 따졌을 때 네. 굉장히 뭐 볼품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과거에는 와인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뭐 물이라던가 뭐 향신료라던가 이런 뭐 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타서 먹는 관습도 있었고요. 맛이 너무 없어서요. 양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있었고 어떤 관습적인 부분도 있었고 일단 기술 자체가 지금처럼은 안 되는 거죠. 시설도 그렇고. 예. 그래서 굉장히 차이는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 더 맛있는 걸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미래 시대를 살고 있으면 더 맛있는 와인이 나오겠네요. 미래에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와인을 못 마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스마트팜으로 이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스마트 팜으로 이 때루아를 과연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스마트팜 관계자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네, 시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문이긴 해요. 이게 과연 네. 가능할까? 그 신과 자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산물을 인간이 그냥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 가성비 와인 편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높았나요? 1편. 네, 1편.
마지트 1편이 조회수가 제일 높았어요. 많은 네네.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 그 댓글로 가격대별 가성비 와인을 추천을 해달라는 댓글이 꽤 있었거든요. 그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가성비 와인이 있는지. 뭐 네. 원샷용 와인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니죠? 한 2, 3만 원, 2, 3만 원대? 네. 뭐 원샷용 와인은 이제 원샷용 와인? 농담이고요. 네. 2, 3만 원대 와인이라고 하면 이제 할인했을 때 2, 3만 원대 와인. 그런데 꼭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씩 차이는 있으니까 한번 제가 싹 읊어 드릴까요? 그러면 그거 한번 자막으로 딱딱딱딱딱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표정이 굳어가고 있어요. 싹 읊어 드릴 수 있는데 한 50가지. 예. 네, 제작진분들의 표정이 네. 굳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많긴 하거든요. 좀 추천드리는 와인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 중부 남부 지역 와인들이 약간 칠레의 그런 물결을 잠재웠기 때문에 그 신컨타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착 품종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진하고 응축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상당히 좋은 와인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송기범 소믈리에가 좋아하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대 와인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예전에 그 칠레 와인에서 정말 가성비 있는 와인을 뽑으라면 메달리아 레알, 산타리타 메달리아 레알 까베르네 소비뇽을 저는 첫 번째로 쳤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샤또 생미셸 괜찮습니다. 그 마리아주 편에서도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BDM과 바롤로 와인에는 어떤 페어링이 좋을까요? 라는 네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비뎀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네. 와인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이는 걸 좋아하니까 브루넬로는 이제 산조베제라는 품종이고 네. 디 몬탈치노는 몬탈치노 지역이에요. 산조베제라는 품종 자체를 이제 표기를 하지 않고 브루넬로라고 이제 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숙성을 좀 해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고 그윽한 스타일의 와인이고 탄닌도 어느 정도 좀 부드럽지만 좀 상당한 편이고 바롤로는 이제 이탈리아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뭐 명품급 와인으로서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출시하는 와인인데 마찬가지로 네비올로 같은 경우에는 타닌이 굉장히 진하고요. 또 잘 익은 그런 붉은 과일류의 향이 많이 올라오고 구조감이 좋은 와인입니다. 두 와인 다 기본적으로 뭐 육류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숙성이 오래된 와인들은 좀 또 감칠맛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소스 과하지 않은 스타일의 그런 스테이크류랑 좋을 것 같고 야외 바베큐? 바베큐랑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좋잖아요, 요즘에. 네. 야장에서 야장. 고기 구워 먹으면서. 아, 네. 저에 대한 질문도 아,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한번 네. 그 샴페인 편에서 그 쿠키에 나온 시음에 네. 그때 같이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굉장히 좋은 디너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계속 같은 샴페인을 드셨는데 네. 어떤 맛있었어요. 샴페인이었죠? 네. 이름이 프린스 블랑 드 블랑. 맞죠? 앞에 보누주. 드 보누주. 네. 드 보누주 프린스 블랑 드 블랑.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샴페인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름이 무슨 비싸서 맛있었지 뭐.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브노주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하우스만의 독특한 보틀 쉐입이 있죠. 그리고 블랑 드 블랑은 샤르도네 100%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샴페인이고 상당히 우아한 스타일의 좀 프레시한 그런 느낌이 강하고 또 복합미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샴페인이죠. 기포도 굉장히 좀 네. 부드러웠던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 를 마셨어요? 네. 네. 별을 마셨어요. 그때 많이 취하신 것 같던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가격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맛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본주의의 맛이었습니다. 피노누아 편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 국가나 품종으로 쫙 정리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듣기 힘든 그 비주류 와인들 있잖아요. 뭐 독일이라든지 뭐 조지아 와인, 좀 마이너한 품종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또 비주류 와인 편도 어떠세요? 다음 편도? 아, 다음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썰들이 또 있나요? 비주류 와인에 근데 대해서? 독일은 비주류 와인은 아니고 굉장히 주류에 속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아라던가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몰도바
이쪽은 사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국내에는 이제 덜 소개가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내에만 그런 거죠? 이제 생산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높은 국가들에 속합니다. 서유럽 와인들이나 그 신대륙 국가의 와인들의 가성비에 비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만족도가 덜 높을 수밖에 없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는 덜 알려진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비주류 편에 대해서도 네.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도바 갔다 왔거든요. 몰도바가 어딘가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근처에 있어요. 국경 접경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었고 상당히 생산량이 많은 그런 국가인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몰도바 와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편은 그러면은 저희가 비주류 품종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믈리에님께서 와인에 대한 정보와 많은 추천을 해주시지만 가끔씩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을 못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네네네. 질문도 있었어요. 혹시 답변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으셨나요? 와인 뭐 추천이라던가 어디 뭐 레스토랑 추천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특정한 품목이라던가 어떤 그런 브랜드를 딱 지정해서 제가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소믈리에 입장에서는 사실 방송이니까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있지 않을까? 이 가격 말씀하시면서 좀 힘드시지 않았어요? 가격이요? 저번에 혼나갖고 백화점 가격 기준으로 얘기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갖고 예. 그리고 은근히 의외로 자주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그 콜키지프리를 어디에서 제작을 하는지에 맞아요.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오피셜로 딱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현대백화점에서 만드는 이제 콜키지프리 유튜브 채널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호스트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현대백화점 소속의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를 처음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우리 기획자인데 저와 송기범 소믈리에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우리 기획자인 회원님을 호스트로 좀 모시면 어떻겠냐 만장일치로 다들 찬성을 해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회원님 출연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잘했죠? 네. 네, 출연료가 감사합니다. 없어요. 우리 기획자라는 이유로. 근데 저는 담당자로서 이제 음. 책무성을 가지고 네,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네. 진짜 괜찮아요? 그럼요. 진짜요? 말 잘해야 돼. 그럼요. 네, 아닙니다. 저는 출연료 대신에 이제 음, 좋은 와인들을 이제 마시고 네네. 되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는 네. 것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뭐 사회생활 잘하네요. 예.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 있으세요? 사실 이제 와지트의 시작은 소믈리에 2명이 나와서 제 와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평상시에 그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편안하게 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거잖아요. 너무 흔하거나 뻔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책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정말 리얼 현장에서의 소믈리에들의 이야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네. 목표는 네. 이제 많은 이제 와인을 사랑하시거나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와인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검색했을 때 저희 콜키지프리에 대한 콘텐츠가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와인계의 뭐 위키피디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의 목표는 콜키지 프리 채널의 이름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믈리에 철학에 정말 반대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채널이라서 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아, 네, 세미나 시음에 비싸겠죠?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네, 세미나나 그 클래스, 시음회 이런 곳은 그 와인21.com, 와인인 이런 와인
관련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만 참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이제 유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와인 리스트의 구성과 음식 구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현대백화점 와인웍스에서 진행하는 갈라 디너는 최소 비용 10만 원에서 뭐 비싼 경우에는 뭐 20만 원대까지 가고요.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뭐 최소한 30만 원에서 뭐 비싸게는 100만 원까지 그렇게 고가의 행사도 있긴 합니다. 뭐 주류 박람회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료라고 해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지출을 좀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그래서, 나중에 네, 구독자 이벤트로 한번 네, 그거는 저희 뭐 예산 사용해서 예산 사용 가능해요? 힘써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분이 있죠, 저희도. 예, 구독자 이벤트 해서 갈라 디너 같은 거 진행하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소믈리에님 기억에 남는 댓글도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앵그리버드 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1편이었죠, 저희. 예, 그 눈썹을 제가 그렸거든요. 맞아요. 저희 그때 1편에서는 예. 약간 예, 그 자체 메이크업을 그쵸. 제가 해서 지금은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네. 예쁘게 해주시지만 1편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앵그리버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혜원님은요? 저 기억에 남는 댓글이요? 인스타 알려주세요? 아 인스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그래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일개 직원일 뿐인데 제가 무슨 네.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너무 좀 그러면 구독자 뭐 얼마 되면은 인스타 공개하시나요? 구독자 10만 되면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회원님은 와지트 촬영하시면서 네. 어떻게 와인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더 커지셨나요? 물론이죠. 또 이제 국내 최고의 국가대표 소믈리에님과 이렇게 매주 만나서 방송이 많이 늘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오늘자로 6월 둘째 주인가요? 6월 둘째 주인데 이제 어느덧 구독자가 9,3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10,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였던 구독자분들도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마지막으로 주 2회 올라올 수 없냐는 댓글이 꽤 많았죠. 하루에 4편을 찍어야지 이제 네, 주 2회가 가능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 2회 주 2회요? 아 그런데